안녕하세요, 희원쌤입니다. 연자TV는 연애와 결혼 생활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리는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연애상담 R&D 브랜드 연애자격의 공식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오해로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남자친구를 나쁜 사람을 만들고서 헤어졌다가 재회에 성공하신 분의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복잡하죠? 상원쌤 상담받고 2주 만에 재회 성공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이별하고 7개월이 지나서 찾아오셨더라고요. 저희 영상 계속 보셨거나 혹은 제 블로그 칼럼 보셨거나 상담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는 사실 재회도 타이밍이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재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이분 후기 읽어드릴게요. 후기도 길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이분 좀 사연도 좀 약간 흔하진 않은 사연이어서 보시는 분들 이런 상황에서도 재회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희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재회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여러분들은 행동을 어디까지 하세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주먹이 나가기도 하고 그쵸? 평소보다 내 행동 반경이 커지잖아요. 내가 그만큼의 감정이 그만큼의 에너지가 돼서 뭔가 하는 거거든요. 그 감정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정은 일종의 에너지고 여러분들 베스트셀러 책 중에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 보셨을 거예요. 그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정이 에너지라고. 그래서 내가 감정이 크면 클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이 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죠, 상대분한테? 내가 평소에 안 해주던 것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가 오늘 좀 별로 안 이쁜 행동을 해서 서운해. 그래서 내가 별로 얘한테 잘해줄 마음이 없어. 그럼 여러분의 행동이 작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는 것만 봐도 일단 감정에 따라서 이런 행동들의 범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별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별을 했을 때 초기에는 아직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애착이라는 건 이별을 했다고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눈에서 안 보이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점점 나랑 접점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 없는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거인 거지 애착이라는 건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하고 저 사람도 제 생각을 할까요? 이거 많이 질문하시는데 생각은 나요. 다만 감정이 무뎌졌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면 그냥 그래 얘가 그랬었지 그래 우리가 이 길을 걸었었지 이 정도 생각이 날 뿐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초기에는 그래도 애착으로 이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꼭 좋은 감정이 아니더라도 슬프거나 속상하거나 욱하고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의 크기가 있을 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를 들어 매달리는 카톡을 보낸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상대분이 화가 날 수 있겠죠. 왜냐면 이별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연락하자고 이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분의 그 의사를 무시를 하고 내가 연락을 보내버리면 상대분 입장에서는 얘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이런 생각이 들고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이별하고 약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상대분이 화낼 것 같아서 너무 극단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혹은 좀 변한 모습을 보여주려면 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변화를 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상대의 감정이 지금 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걸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시간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문제는 그 시간을 가지는 동안 이 사람이 감정이 떨어지고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매달리는 카톡을 보내면 당연히 상대분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러면 화가 나니까 거칠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장문으로 따다다다다다 그쵸, 안 좋은 소리를 한다든지 격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격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나한테 아직까진 감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 여러분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거나 뭐 싫은 소리도 안 하는 거 다들 아시죠?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내가 무관심한 사람한테는 그냥 반응을 안 하게 돼요. 하더라도 그냥 적당히 서로 사회적으로 예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지. 그거를 저희는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표현을 해요. 재회에 있어서. 그래서 상대분의 감정이 떨어져서 무관심의 영역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대분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게 돼버려요. 그냥 사회적으로 예의 차리는 정도. 내가 얘한테 뭔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것도 아니고 네가 뭐 마음이 다쳤든 뭐 속상하든 네가 뭐 진심이든 뭐든 그게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냥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 귀찮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 그 정도 마음일 때 여러분이 다가간다면 상대분의 응답률이 되게 낮아져요. 그리고 사실 재회에 있어서 연락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가 만나야 내 매력이라든지 내 바뀐 모습들을 보여주고 설레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별하고 얼마 안 돼서는 상대분도 아 그래 얘도 나 때문에 힘들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보자고 하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응답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랑 연애하던 습관이 남아있고 나랑 얘기를 할 때 뭐 답장을 하거나 뭐 그런 습관이 남아있고 그리고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나 때문에 힘든 너에 대한 신경을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뭐 화를 내는 방식이 됐든 뭐 우는 방식이 됐든 욕을 하는 방식이 됐든 어쨌든지 간에 본인의 감정을 나한테 굉장히 열심히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의 마음을 돌려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이별했냐는 듯이 그 사람이 그만큼의 감정의 크기로 다시 날 사랑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무관심의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그만큼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무리 감동적인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이미 나는 반응해주고 싶지 않은 단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되게 많은 상담을 해봤고 굉장히 많은 내담자분들이 재회에 성공하시기도 하고 사실 실패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가능성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혹은 상담을 받게 되시면 지금 본인 사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상담을 받는다면 가능성 100% 중에 몇 %가 나온다라고 알려드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능성 60%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6명은 상담받고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은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은 실패를 한 거겠죠? 근데 어쨌든 10명 중에 6명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사실 생각보다 높은 수치인 거잖아요. 60%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평균 재회율이 60% 정도 돼요. 옛날엔 좀 더 높았는데 아무래도 저랑 나라쌤만 상담하던 시기보다 지금 이제 선생님들이 아직 저희한테 배우는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성공률이 낮아진 게 있어요. 근데 낮아졌어도 60%거든요. 사실은 60%면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 60% 중에서도 정말 재회가 잘 되시는 분들은 빨리 오신 분들, 특히 이별하고 48시간 내에 오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 재회가 되세요. 그리고 좀 일주일, 열흘 이 정도 이내, 즉 골든 타이밍에 오신 분들이 웬만하면 70% 정도 재회를 하세요. 그리고 점점 이제 타이밍을 놓칠수록 재회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이거는 뭐 저희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좀 너무 오래 지나가신 분들은 상담하고 재회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 그냥 상담 안 하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결제하셔서도 저희가 환불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기도 해요. 물론 환불해 이게 아니고 이제 환불하시는 게 어떻겠냐,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알려드리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러합니다. 물론 본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원하시면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잘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굳이 받아서 이끌어가는 게 부담이거든요.
저희도 사람이고 이왕이면 잘 되는 게 좋은데 안 될 것 같은 사례를 받아서 실패를 하면 저희도 마음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늦게 오신 분들은 좀 되게 안타까워요. 그리고 본인들이 후회도 되게 많이 하세요. 진작 내가 이거 알았으면 바로 그때 제외를 했을 텐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 보면은 좀 이런 걸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좀 일찍 뭔가 제대로 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그러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금방금방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또 긴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게 아니라 이분의 제외 성공이잖아요. 근데 제가 7개월 지나서 오셨다는 걸 좀 많이 놀랐어요. 어쨌든 제외 성공하셨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 저희가 그래도 이별하고 2달 지나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 안에 와라라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래도 7개월 지나고서도 오셔가지고 성공하신 사례가 있다. 이런 것도 알려드리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좀 읽어드릴게요. 상훈쌤께 상담받고 2주 만에 재회했어요. 제 오해로 환승이별이라고 착각해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저지르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질렀었고, 저는 그 일로 인해 정말 우리 사이가 절대는 다시 풀지 못할 사이로 전락해버렸다 생각했었어요. 환승이별이란 걸 알게 된 날, 제가 한 일에 대해 하루 종일 후회하다 다음날 환승 재회에 대해 서칭하면서 여러 글을 읽었는데, 그중 연애 자격 희원쌤의 글이 제일 와닿았기에 상담이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로 상담을 받았어요. 제 첫 진단 선생님이 대희쌤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단쌤께 제 얘기를 하는데 자꾸 제 상황과 감정을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진단쌤이 남자친구 입장으로 상황 짚어주실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 이건 재회가 안 된다 해도 어쩔 수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체념을 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대표쌤께서 풀어볼만 하다라는 말씀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실버 플랜으로 진행했습니다. 상훈쌤이 제 담당쌤이 되어주셨고,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안해서 첫 상담 울먹이면서 진행했는데, 상훈쌤이 남자친구의 감정선을 잘 캐치해주셔서 오빠의 부담, 상황 전부 이해할 수 있었고 제 잘못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또 상훈쌤이 제 얘기 들어주시면서 다독여주시고 재회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간 상담받으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상훈쌤과 첫 너어톡을 작성하고 내주신 과제 열심히 응해서 1차 너어톡으로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2-3시간 후에 다음날 만나서 얘기하자는 답장이 왔어요. 상훈쌤께서 만나자는 경우는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날 만나기 위해 거절 대응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환승이 아니었어요. 아마 제 반응을 보기 위해서 오해할 만한 사진을 올렸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도 헤어지고 난 후 제 충동적인 행동에 화가 많이 났었고 그대로 인연을 끊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너어톡을 보고 남자친구도 마음이 풀려서 화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절 대응 준비한 거 반도 못 얘기했는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갈수록 발전한다고 말해줬어요. 일찍 상훈쌤과 닿지 못했다면 그대로 끝날 뻔했네요. 덕분에 2주 만에 다시 화해하고 남자친구 상황 이해해주면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훈쌤. 그리고 피드백은 담당쌤 재량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모르고 피드백 받았네요. 눈치 안 주시고 정성스럽게 피드백해주신 상훈쌤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훈쌤이 최고예요. 재회를 바라시는 분들, 연자쌤들 믿고 따르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일단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이분은 가능성을 20% 받으셨어요. 그럴만하죠. 우선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달이 지나고 오셨고 그리고 그 상황에 지금 이제 남자친구의 부모님이죠. 부모님하고도 풀어야 될 이슈가 있을 정도로 좀 공격적인 행동을 하셨고
남자분도 그로 인해서 연을 끊을 생각이었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내담자분이 많이 공격적인 행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자친구분 입장에서 진짜 좀 남들보다 단호할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가능성이 높지 않았었는데 20%면 진짜 환불을 권해드릴 수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내담자분께서 진행을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됐어요. 앞으로는 진짜 꽃길 걸으시길 바라고, 그러려면은 배우신 거 진짜 잊지 마셔야 돼요. 재회 후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거 아셔야 되고, 상훈쌤이 얘기하신 거는 이래요. 내담자분이 좀 극불안 성향이 있으시다. 그리고 이제 헤어진 원인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 부모님한테 남자친구와의 금전 문제를 폭로를 했고, 그래서 남자친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헤어진 거다. 심지어 헤어지자고도 내담자분이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훈쌤이 이 케이스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였다고 합니다. 상훈쌤은 남자친구분을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안정지수가 높으신 분이고 합리지수가 되게 높으신 분인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했든지 간에 만약에 대화를 할 기회만 생긴다고 하면 충분히 풀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올인을 하듯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을. 그래서 1차 노와 1차 거절 대응에 거의 때려 붙듯이 상담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거절 대응 같은 경우에 8종류를 작성을 하셨대요, 내담자분이. 이후에 상훈쌤이랑 시뮬레이션도 진행하셨고, 거절 대응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어쨌든 상대분의 부모님한테도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진정성 있는 사과톡도 작성을 하셔가지고 보내셨고, 다행히 부모님도 긍정적인 반응이 오셨고, 그 이후에 1차 노 보내고, 이후에 또 긍정 반응이 오고, 그래서 이제 애프터 잡히고 그 뒤에 재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특이사항이, 성공을 이제 이렇게 재회를 하게 되시면 상담은 종료가 되거든요. 플랜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상훈쌤 입장에서는 좀 특별 관리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AS 상담을 진행을 해주고 계시다고 해요. 뭐 때문이냐면 지금 내담자분이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게, 재회가 됐는데 상황이 좀 내담자분, 남자분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연락이나 데이트가 원활하지 못한 것. 근데 이제 이 와중에도 상훈쌤이랑 또 최근에 의논을 하셔가지고 보낸 문자로 남자친구분이랑 또 데이트 예정이 잡혔다고 해요. 어쨌든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남자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서로 힘들 때 의지가 되고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힘든 상황이겠지만 내담자분은 지금 심정적으로 힘드실 거고, 그쵸? 데이트도 어렵고 연락도 어려우니까 상황은 이해하지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남자분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분도 이만큼이나, 그쵸? 내담자분이 발전을 하시고 노력한 모습 봤으면 더 챙겨주고 싶을 텐데 상황이 안 되니까 못 그러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상황이 안 좋으니까 힘든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중요한 게 서로에게 진짜 의지가 되고 힐링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이 힘든 상황일지라도 인내심 자꾸 충전해 주시면서 잘 지내는 커플이 됐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 이렇게 예쁘게 꽃길만 걸어서 결혼 소식까지 들려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저희도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쳐드리고요. 저도 상담받고 싶어요. 혹은 저는 재회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제 상황은 재회가 될까요?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뒤에 안내 부분 나가거든요. 진단지 제출해 주시고 이제 진단지 쪽에 상황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주신 상황을 좀 찬찬히 봐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사랑을 오늘도 응원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